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주요 미디어들이 최근 들어서 잇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많은 직원들을 줄이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형 미디어 사이에 인수합병이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미디어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연일 그 미디어계의 그 구조조정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는지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디어계의 이제 합종 연행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아서 아주 어려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존을 지금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또 단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넷플릭스, HBO Max,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NN, 파라마운트 글로벌, AMC 네트워크스 등 뭐 이름만 들어도 잘하는 이런 미디어들이 전부 다 지금 그 크고 작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회사 생존을 위해서는 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금 평가인 것 같습니다.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 시기가 지나면 일단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잘라낼 사람들 다 잘라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수합병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수합병 시나리오가 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온 게 있습니다.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애플이 디즈니를 인수하는 것. 그리고 컴캐스트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는 것,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넷플릭스를 인수하는 것, 이런 지금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모두 메이저 회사들의 인수합병설 아닙니까? 네. 이 중 세 개 시나리오 중에 하나만이라도 성사가 된다면은 정말 미국 미디어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우선 애플의 디즈니 인수 가능성은 있어요? 예, 뭐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인수를 하는 쪽인 애플보다 역시 인수를 당하는 쪽인 이제 디즈니 측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지금 분석인데 아무래도 일단 뭐 오케이 우리를 내놓을게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인수합병에서는 원활한 인수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회사보다 매각하는 회사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이제 분석인데 이거 관련해서 디즈니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 아이거 CEO가 최근에 복귀했잖아요. 지난해 11월 20일 디즈니 CEO로 전격 복귀했습니다. 밥 아이거 CEO는 뭐 디즈니의 스타 CEO였죠. 지난 15년 동안 디즈니를 이끌면서 디즈니를 굉장히 몸집을 키웠다가 2020년 명예롭게 물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지 2년여 만에 다시 CEO로 경영 일선에 복귀해서 지금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디즈니가 이렇게 밥 아이거를 다시 등장시킨 이유는 굉장히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에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부에서 손실이 무려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지금 위기에 몰렸고요. 그 위기에서 역시 밥 아이거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지금 밥 아이거를 다시 등판시킨 건데 밥 아이거가 어떤 고강도 처방으로 디즈니를 위기에서 구해낼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을 보면 밥 아이거 스타일상 자잘한 그런 처방보다 뭐 구조조정하고 뭐 어쩌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애플의 디즈니를 매각하는 이런 빅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단숨에 어떤 판을 갈아엎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밥 아이거가 돌아온 게 괜히 돌아온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일 하라고 밥 아이거 은퇴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일 리는 없다는 겁니다. 밥 아이거가 돌아왔을 때는 이 사람의 명성에 걸맞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거는 디즈니를 넘기는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디즈니가 애플로 매각될 구체적인 뭐 정황이 나온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정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밥 아이거 CEO가 빅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첫 그 디즈니 CEO 15년 하는 동안에 무수한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2006년 픽사, 2009년 마블, 2012년 루카스필름, 2019년 21st Fox, 21세기 팍스사 이렇게 계속 인수했죠. 그래서 밥 아이거가 사실 디즈니야 뭐 애니메이션
우리가 예전에 그냥 만화 만드는 이런 그 정도 회사로 생각했는데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 디즈니를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면 픽사가 있는데 픽사가 그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애니메이션 회사잖아요. 그래서 픽사가 사실 애플과 인연이 있습니다. 이 픽사를 디즈니가 인수를 했고 그래서 밥 아이거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애플과 인연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밥 아이거가 픽사 인수 후에 애플 이사회에 참석을 할 정도로 좀 애플과 관련이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넘버원 기업이고 매년 8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정도의 잉여 현금을 쌓아두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언제든지 빅딜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캐시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수 여력은 충분하다. 아무리 뭐 상대가 디즈니라고 해도 충분히 인수할 여력은 갖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애플이 인수 의지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팀 쿡 CEO는 그동안 보면 주로 특허라든가 인재 중심의 소규모 기업을 이렇게 합병하는 거 선호했는데 작년이었죠. 작년 그 4월에 실적 발표 때 팀 쿡 CE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대기업 인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게 디즈니 인수와도 관계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좀 판은 깔려져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근데 지금까지는 디즈니가 디즈니보다 작은 회사들을 이제 영입을 했고 합병을 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 만일에 애플이 한다 그러면 애플에 지금 합병되는 거죠. 거니까 네. 그것도 과연 그쪽에서 그걸 억셉트 할 것인지 그것도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그게 바로 밥 아이거 CEO와 팀 쿡 CEO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 아이거를 등판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낼 사람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해낼 만한 역량과 또 그만큼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은퇴한 밥 아이거를 다시 불러들인 거죠. 디즈니가.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캄캐스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슈는 기사가 이미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예,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영화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이 헐리우드 리포터 매체가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좀 보도를 했습니다. 컴캐스트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애플의 디즈니 인수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기사를 보면 헐리우드 리포터 기사를 보면 컴캐스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라 워너브라더스를 일단 인수하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컴캐스트 목표는 NBC 유니버셜과 합병하는 거. 이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NBC 유니버셜과 합병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 결국 이렇게 보면 컴캐스트, 워너브라더스, NBC 유니버셜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헐리우드 리포터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데이빗 자슬라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EO의 행보가 요즘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그런 모습인데 이 데이빗 자슬라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EO가 그 2022년 4월 초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디스커버리를 합병하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출범했고 그 후에 이 자슬라브 CEO가 취한 첫 번째 조치가 뭐였냐면 CNN 플러스를 폐지한 거였어요. 그래서 CNN 플러스를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미디어, 뭔가 새로운 걸 좀 도전하려고 했는데 이걸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고요. 이 자슬라브 CEO는 그 배트걸 굉장히 야심작이었습니다. 7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간 굉장한 야심작 배트걸의 상영 계획도 보류시켰고요. 보류시켰고 또 이 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산하에 HBO 맥스가 있는데 HBO 맥스의 제작진을 대거 해고하는 그런 또 조치를 내렸고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중단시켰습니다. 제작진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오리지널 콘텐츠 만들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 자슬라브 CEO 체제 이후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취한 이런 중요한 조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한마디로 돈 들어가는 일을 모두 중단시킨 겁니다. 돈 들어가는 일을 다 중단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CNN 플러스, 배트걸 상영, 제작진 해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중단 전부 다 돈 되는 일은 다 스탑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자슬라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EO는 지금 워너브라더스의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매각을 위한 재무제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컴캐스트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재무제표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용이 최소화돼야 비용이 적게 들어야 좋은 거잖아요. 매각할 때. 그래서 지금 그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캐스트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할 만한 자금 여력은 충분한가요? 예, 지금
업계에서는 예. 컴캐스트는 워너브라더스를 충분히 인수할 만큼의 자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컴캐스트가 원래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예요. 그래서 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충분히 인수할 수 있고요. 여기에 훌루의 지분까지 갖고 있어서 충분한 실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훌루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 스트리밍 회사잖아요. 예. 훌루는 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21세기 폭스사, 그 컴캐스트, 타임워너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공동 투자해서 설립한 스트리밍 회사인데 훌루 출범 이후에 디즈니가 박스를 인수했고 타임워너보에서 AT&T는 훌루 지분을 디즈니에 넘기는 바람에 4개 회사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지금은 사실상 디즈니가 대주주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컴캐스트는 훌루의 지분은 있지만 이제 소수가 됐기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캐스트 입장에서는 홀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큰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디즈니에다 넘길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홀로 지분을 넘기는 만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매각하는 만큼. 그만큼 또 자금의 여력이 생기고 따라서 컴캐스트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 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NBC 유니버셜과 이제 합병까지 간다. 이제 이런 예측인데 참. 또 이것도 흥미로운 그런 그러면 빅딜인 것 또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그 넷플릭스 이것도 넷플릭스 요즘 행보와 관련이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과정의 행보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넷플릭스가 전격적으로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죠. 그 지난해 1분기에 처음으로 그 구독자 수가 꺾이는 실패를 맛봤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구독자들에 대한 요금을 그냥 올리면 구독자들이 아예 넷플릭스를 안 보고 탈퇴할 수가 있으니까 넷플릭스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광고를 보는 대신 구독료가 싼 요금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광고로 돈을 벌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광고 요금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 파트너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택한 겁니다. 넷플릭스가. 그런데 이 행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AD텍 그 넷플릭스의 그 광고 요금제 AD텍 광고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광고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발전된 기술로 타겟을 노려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막 광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타겟을 노려서 효과 높은 그런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돈을 벌겠다는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D텍에는 굉장히 초보예요. 초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왜 하필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단순히 광고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한 건 아니고 합병까지 지금 염두에 둔 이런 행보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넷플릭스를 인수하려고 할 때 매력이 있어야 넷플릭스를 인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매력이 넷플릭스에 있었을까요? 넷플릭스는 당연히 지금 콘텐츠가 압도적이고요. 예. 뭐 지금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콘텐츠 만드는 스트리밍 회사 중에서는 압도적인 네. 그런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로라 마틴 리서치 회사 니덤 애널리스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의 행보를 분석했는데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광고 파트너 계약 맺은 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해할 수 없다. 더 좋은 광고 회사들이 많은데 광고 회사 중에서는 이제 후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손을 잡은 건 이해가 어렵고 결국 넷플릭스를 인수할 수 있는 유력 후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그 니덤 회사의 애널리스트 로라 마틴은 분석했고 실제로 보면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인연도 굉장히 얽혀 있어요. 그 리드 헤이스팅스 현 넷플릭스 CEO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 지금 넷플릭스 CEO고요. 그리고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현재 넷플릭스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넷플릭스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는 최고 경영자들 간에 굉장히 그 관계가 좋다고 볼 수 있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넷플릭스를 원하는 이유가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는 후발주자여서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이 파워를 좀 얻고 싶어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외에도 게임 사업을 강화하려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관심 면에서는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가 하나가 되자 이런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래 미국의 미디어계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이 합종 연맹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일부 초대형 기업이 시장 전체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점점 그 회사 숫자는 줄어들고 그 회사의 규모는 커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 미디어가 1980년대만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기업들이 한 50여 개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였는데 이제 그 이후 수십 년을 지나면서 숱한 M&A를 겪으면서 이제 초대형 4개 미디어 기업으로 압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4대 메이저 기업, 미디어 기업은 디즈니, 컴캐스트,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렇게 꼽히는데 지금 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여러 기업이 나뉘어가지고 경쟁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회사 숫자는 줄어들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미국 미디어의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